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실로스코프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는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 진동이라는 영어 단어와 그 다음에 스코프라고 하는 보는 기기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의 합성으로서 쉽게 말하면 진동을 보는 기기라는 의미지만 우리 쪽 그 전기 쪽에서는 아무래도 파형을 보는 그러한 장치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오실로스코프의 파형을 또 이 장치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실로스코프는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 표시가 되는 이 화면부와 그 다음에 그 화면부의 표시를 어떻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조절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자면 여러분들 여기 위쪽은 잘 보이지 않을 건데 여기 위쪽 부분에 전원 장치,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오실로스코프가 전원이 켜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높은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는 낮은 전압을 여러분들은 측정하겠지만 그래도 안전성 측면상에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평탄한 곳,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이런 평탄한 곳과 그 다음에 안전성이 좀 갖춰져 있는 습기가 없는 그런 곳에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화면이 떠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크게 전원을 켜자마자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요거는 스스로에 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 테스트를 스스로 합격했다.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지금 화면이 지금 처음 보는 그런 화면,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 화면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화면이 보일 수 있을 건데요. 책에서 보게 되면 파형을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지금 최근에 우리가 배웠던 교류 파형들을 이렇게 그린 것과 같이 이렇게 파형을 볼 수 있게 되는 화면이 바로 이 화면입니다. 지금 뭐 다양하게 메뉴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모든 조작 장치를 다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더 많은 공부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특정 부분에 대해서 파형을 측정한다는 측면상에서 오늘은 간략하게 우리가 어떤 메뉴와 어떤 노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이 버튼, 그 다음에 이 조절 장치, 이것들 다 노브라고 하는데요. 노브들을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화면을 봤을 때에서 먼저 뭘 할지부터 여러분들이 참 의아스러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장치로 봤을 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외부에서 지금 측정하고 싶은 어떤 예를 들어서 교류 전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딘가에서 입력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입력받는지 아무것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외부에 있는 전원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럼 외부에 있는 입력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지금 이 하단에 보이게 되는 이 장치, 여기 있는 보이시죠? 이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외부의 입력을 그렇게 입력을 받는 그러한 채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제 입력 채널은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에게 입력을 해주는 장치는 이렇게 하나, 두 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이 외의 채널 같은 경우에서는 또 이거는 지금 이 장치는 두 개의 채널을 입력받지만요. 실제는 다른 장치 같은 경우는 두 개 이상의 그런 입력을 입력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긴 합니다. 먼저 선생님이 여기 그렇다면 어떤 장치를 입력을 해야 되냐 하게 되면 지금 화면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브라고 합니다. 이 프로브가 여러분들 이제 여기 있는 단자를 통해서 초점이 맞아져야 될 텐데 자 여기 있는 단자를 통해서 해당 입력을 받게 됩니다. 이 장치는 이제 프로브라고 쌤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요 여기 있는 단자 쪽 측면 상에서 요 끝을 통해서 입력을 받게끔 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사이에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요건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접지 쪽 측면을 즉 기준이 되는 접지라고 표현되는 그 부분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준에 따라서 요 노란색 끝에 측정되는 부분이 과연 어떤 값일까를 바로 여기에 있는 입력을 통해서 입력받게 됩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있는 이 프로브는요, 보시게 되면은 1 곱하기, 그 다음에 1x, 이 곱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x로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입력되는 부분을 그대로 받느냐, 또는 그대로 10배로 확대해서 받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초점을 다시 맞추면, 자, 10배로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10배로 지금 입력받는다라고 이 오실로스코프도 그것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설정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요 끝에 있는 단자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당연히 P6100이라고 하는 이 모델명과 그 다음에 100MHz라고 하는 100MHz까지 이제 입력이 가능하다는 부분과 그 다음 밑에는 선택이 되죠. 곱하기 100, 10배까지와 그 다음에 곱하기 1, 배율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까지도 측정이 가능한 그러한 단자를 세부적으로 약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보통 쓰게 되는 것은요, 요 끝에 이렇게 캡이 하나 씌워져 있습니다. 자, 요 캡을 딱 씌우게 되면 어떻게 쉽게 사용할 수 있냐면, 이것으로 만약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측정한다면, 찾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캡을 씌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요 캡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씌워지냐면, 여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끼우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끼운 상태에서의 우리가 프로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자, 스크린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자, 끼우면, 자, 프로브가 이렇게 집게 형태로 해서 쉽게 특정 부분에, 측정하고 싶은 부분에 고정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쌤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 접지 쪽 측면상에서는 집게, 이렇게 이 부분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꽂아서 집게죠. 접지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고 싶은 위치에다가 접지를 꽂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브에 대한 종류는 아마 이 배율이 아마 프로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오실로스코프와 이 프로브에 대한 종류, 즉 쉽게 말하면 배율이죠. 배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프로브의 배율이 만약에 곱하기 10, 초점이 곱하기 10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하면은 곱하기 1배, 곱하기 10으로 맞춰져 있는데, 곱하기 10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면 여기 있는 이 오실로스코프도 곱하기 10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현재 선생님이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단자를, 접속 단자를, 이렇게 되어 있는 접속 단자를 채널 1에 꽂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채널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표현되고 있는 1, 그 다음에 2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고요. 실제 화면상에서는 채널 1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채널 1이 뜰 겁니다. 채널 2가 되어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채널 2로 되어 있고요. 실제 이 오실로스코프는 지금 채널 1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되게끔 되어 있고요. 채널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게끔 이렇게 구분을 질 수 있게끔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채널 1에 저희가 이제 프로브의 배율을 한번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곱하기 10배로 체크를 해 두었기 때문에 이 프로브에서 입력되는 배율은 10배다 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봤더니 기본 설정 값이 몇 배가 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10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오실로스코프의 기본 배율은 10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브를 사용한다면 따로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10배가 아니라 다른 배율이라면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서 감쇄 값을 보게 되면 20배, 50배, 이렇게 100배 형태로 해서 이렇게 값을 달리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돌아와서요. 지금, 쌤이 지금 100배로 표시했는데 이걸 다시 원래대로 되어 있는 10배로 표시를 해 두어야 내가 원래 원한 값을 이 오실로스코프가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가 이 값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채널 2는 잠시 끄고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1채널만 표시하게 되면 이 하단에 보게 되면 프로브 컴프라고 해서 프로브의 상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쌤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세히 잘 안 보일 텐데 쌤 읽어드리면요, 5V에 1kHz라는 구형파가 나온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쌤이 만약에 이거를 화면 보이십니까? 일단은 모양이 우리가 수업 때 배웠던 구형파의 모양을 띄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는 접지를 요 밑에 하단에 접지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요 집게를 하단에 있는 접지에다 표시를 딱 해두면 이제 완벽한 그런 측정 상태가 된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프로버 10배가 되어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10배로 5V를 지금 측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요. 지금 한 칸 한 칸마다, 이 화면의 한 칸 한 칸마다 크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한 칸 한 칸은 이제 볼트의 크기를 나타내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축은 주파수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도대체 뭘 보고 표시하게 되고 또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지를 보게 되면요. 왼쪽 하단에 보면 1채널은 2V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한 칸 한 칸에, 우리가 도대체 전압이 몇 볼트인지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 칸에 지금 현재 보면 2V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보면 한 칸이 2V니까 두 칸 반 정도니까 5V인 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이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00 마이크로 세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한 주기가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한 칸이 500 마이크로 세크이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가로축을 하게 되면은 100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있던 주기가 한 칸이 500, 500이니까 한 파형을 가지고 있는 이 주기는 1000 마이크로세크다. 그죠? 1000 마이크로세크니까 당연히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주파수는 역수죠. 주기 t분의 1이니 역수를 취하게 되면 여기서 이 파형을 출력을 해주고 있던 1kH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보니까 이 화면이 너무 작게 보입니다. 이 파형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태는 이제 입력이 좀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건데요. 원래는 사실 잘못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자, 파형이 이런 보이십니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움직이는 형태로 정확히 우리 원래 측정 파형을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먼저 첫 번째 트리거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 보면 트리거라는 것이 있는데 이 트리거는 도대체 어떤 파형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줄 것인지 입력 신호의 어느 부분을 우리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율을 정확히 조정을 해서 이 정도를 포커스를 맞추어서 트리거를 맞춰줬더니 파형이 똑바로 나와 표시되고 있죠. 그 다음 방금 쌤이 설명했던 이 한 칸에 2V로 되어 있는데 이 2V를 우리가 조정을 하자. 어떻게? 다른 칸으로 5V. 아까 쌤이 이거 5V짜리 했으니까 한 칸에 5V면 표현하기 좀 편하겠죠? 자, 왼쪽으로 이렇게 돌렸더니 5V. 지금 쌤이 돌리고 있는 이 부분을 설명을 똑바로 안 드렸는데, 자, 채널 1에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 포지션, 즉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메뉴죠. 1채널에 아까 메뉴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거. 지금 채널은 2채널의 메뉴가 뜨고 있지만, 자, 1채널의 메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케일은 아무래도 요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범위가 바로 요 한 칸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겠죠. 여기는 이 버티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수직을 조정한 겁니다. 쌤이 한번 조정해보면 포지션을 조정하면 여기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조정하게 되면 이게 크기가 조정됩니다. 크기가 조정되면 갑자기 들어오는 입력 파형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죠. 표시를 어떻게 하는 건지 들어오는 것은 5V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스케일에 따라서 한 칸에 나타내주고 있는 표시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그리게 되는 모형, 즉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구형판 모양이 될 텐데, 사실 이게 한 칸당 여기는 5V로 되어 있지만 이게 한 칸에 5V인지 잘 모르겠을 때에서는 포지션을 조정하는 거죠. 이렇게 한 칸에 딱 맞아 떨어지게 기준점을 딱 맞췄더니 딱 한 칸에 들어오게 되네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입력 파형이 얼마인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가운데 있던 이것은 가로축인데요. 가로축이 이제 주파수와 주기를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한 칸에 몇 초인지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요거는 여기에 horizontal이라고 하는 이게 수평적 측면을 조정하면 됩니다.
당연히 위치는 요 위에 있는 거 포지션을 조정하게 되면 좌우가 움직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여기 있는 스케일 조정하게 되면 보이십니까? 가운데 있는 숫자가 바뀌는 거? 했더니 촘촘해지고 있죠? 어떻게 해야 잘 보이는지는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판단하면서 보통 이 정도 1kg니까요. 절반 정도 하게 되면 한 주기가 1kg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측정하고 싶은 파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측정하고 싶은 파형이 도대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 이걸 봐도 잘 모르겠다라고,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 이제 이게 measure이라고 하는 이제 값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딱 누르게 되면 각각의 버튼에 지금 현재 일체 채널이 지금 디폴트 값, 기본 값도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파형의 값들을 5개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보게 되면 신호원 일체연의 종류는 뭘로 표시할 거냐를 보면서 최소값을 표시할래? 최대값. RMS는 시료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배우지 못했지만 이제 RMS가 시료값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주파수가 얼마인지 묻는데 아까 봤더니 입력 신호가 1kHz라고 했었죠. 근데 사실 원래는 가운데 있는 눈금 한 칸이 가로축으로 몇 칸인지를 보고 이 칸이 몇 칸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되지만, 근데 보면서 주파수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죠. 주기도 똑같습니다. 그죠? 선생님은 아까 이거 한 칸에 500 마이크로세크로 되어 있지만, 지금 실제 여기서는 보게 되니 바로 1ms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지금 1m 주기가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다른 채널에도 값을 바꾸고 싶다면 주파수, 주기, 이번엔 평균치 한번 표현해 볼까요? 평균치라고 한다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또 다른 것에는 주파수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채널에 있다가 어떤 특정한 값을 계산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아까 봤던 메뉴를 누르게 되면 주기와 평균값과 주파수를 계산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이제 물론 여기 제가 표현하지 못했지만 RMS라고 하는 시료값들도 자주 측정하게 될 겁니다. 자, 이 파형 여기 있는 스케일 배율을 조정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칸에 있는 왼쪽에 표현에 떠 있는 것은 높이를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가로축의 한 칸의 눈금의 크기라는 점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렇게 방금 충분히 측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사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파형을 만약에 측정을 하기 원한다면 그때는 함수 발생기라는 것을 사용해서 새로운 파형들을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는 함수 발생기 사용과 함께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